네, 선생님들 중학교 1 교학사 교과서입니다. 저희가 겹치는 교과서들을 좀 빼고, 내용들을 좀 빼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알실만한 곡들을 다 빼고 나면 9페이지에 있는 예, 프라이의 꿈? 이라는 악곡이 나오더라고요. 어, 악, 악동 뮤지션 맞나요? 예, 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대중음악곡이고 하다 보니까 요 악곡이 먼저 좀 나오게 되네요. 자, 그리고 셋 있다는 표, 쉼표 요런 것들 나타나는 악곡. 코드 어렵지 않고요. 별로 새로울 만한 내용이 없고 그냥 악뮤라고 부르는군요. 예, 그래서 뭐 요런 악곡입니다. 불러보시는 걸로 충분할 것 같은데 일단 이런 곡이 실려 있다라는 정도 외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보여드릴 악곡은요. 조금 넘어가서 있는 악곡들 빼고요. 14페이지 악곡입니다. 자, 이 악곡은 왜 갑자기 또 멈췄느냐라고 하면 슈베르트의 우리가 월계꽃이라고 많이 번역하는 악곡이잖아요. 근데 이 곡의 원 제목이 하이덴 레슬라인이라고 해서 들장미죠. 들장미인데 얘를 활짝 웃는 월계꽃이라고 해서 많이 우리나라 말로 번안해서 부르다가 요즘은 교과서에서 이 가사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들장미고요. 이게 괴테곡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릴 게 요거예요. 그동안 베르너 작곡의 베르너 작곡의 이 곡이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하이덴 레슬라인 요 곡이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곡의 가사 요 가사가 얘하고 같은 가사를 쓰고 있었다. 그래서 선생님도 월계꽃보다 이 가사로 노래를 좀 불러 놓으셨으면 좋겠다. 뭐 그 말씀 드릴 거예요. 하나. 두 번째 얘는 유절이에요. 원래 절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유절인데 교과서들에서 대부분 절을 그냥 안 적어줘 갖고 그렇지 유절 악곡입니다. 세 번째, 이 곡은 지금 D 메이저에서 시작을 하는데 A 메이저로 잠깐 전조 갔다가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조로 나왔던 기출문제이다 라는 것까지 확인.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빠르기 말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만들어진 문제는 그냥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그거 외에는 별로 말씀드릴 거 없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하면 끝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별로 할 얘기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나왔어요 라는 말씀 드리는 거 보면 끝입니다. 18페이지에 아틀란티스 소녀? 예, 옛날에 본 것 같습니다. 보아가 부르는 걸. 예, 그래서 뭐 그 정도 악곡이 하나 또 실려 있습니다. 라는 거 정도 말씀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중학교 교과서는 약간 좀 어수선이랄까? 너무 다양한 종류의 악곡들이 막 나오고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라쿠카라차라는 악곡이 나오는데요. 바퀴벌레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악곡이다라고 해서요. 이게 바퀴벌레가 뭐라 해야 돼? 핵전쟁이 나도 살아남을 거라 그러든가 뭐라 그러든가 좀 재밌는 책이 하나 있던데 재밌는 시가 하나 있던데 그렇게 열심히 너희 바퀴벌레 욕하지 말아라 뭐 너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봤냐 뭐 이런 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바퀴벌레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민중들의 강인한 생명력 뭐 이런 거를 노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멕시코 민요입니다. 앞에 멕시코 민요 라밤바하고 같이 함께 연결시키면서 아마 이렇게 연결시키셨던 모양입니다. 대표적인 아주 유명한 멕시코의 민요로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노래도 하나 민요가 실려 있습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교과서 보면서 별로 이제 진짜 정말 할 게 없나라고 할 정도로 좀 저도 어, 썰렁하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요, 선생님들 30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30페이지에 헉 했어요, 사실은. 헉 했어요. 있는 거는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교과서인지가 기억이 안 나서 작년에 이미 교과서들을 다 봤었기 때문에 어느 교과서였지 막 이러고 있다가 여기였어요. 선생님들 음, 저희가 보통
중강강술래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강강술래라고 하게 될 때 중몰이 강강술래를 그냥 교과서에서 암묵적으로 마치 그게 그냥 긴 강강술래처럼 착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강강술래를 정말로 진도에서 할 적에는 진양으로 노래 부르는 강강술래부터 하긴 해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거의 안 다루거든요. 거의 안 다루는데 실렸어요. 드디어 교과서에. 정말 잘 안 실렸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있다는 이야기조차 잘 안 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진짜 긴 강강술래는 진양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어디에 강강술래인지는 여기서는 일단 진도 강강술래 보존회라고 하는데 진도 뭐 신안 그러니까 강강술래를 그 문화재로 갖고 있는 지역에서 지역마다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미를 떨고 라를 평으로 내고 도시로 꺾으면서 안에 가사가 조금씩 다른 거의 비슷한 멜로디의 진양에서 시작하는 강강술래를 가지고 있고요. 드디어 하필이면 교학사 그것도 중학교 1 교과서에 진양에 의한 강강술래가 실렸습니다. 선생님들 긴 강강술래 진양 가능합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없다던데 아니고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향토 민요의 형태로 정말로 손붙잡고 연주를 하는 여인들이 부르는 진양의 그 긴 강강술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양장단으로 노래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악곡처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진강강술래로 해서 부르는 자진몰이 장단에 강강술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됐을 적에 중강강술래는 중몰이에도 쓸 수 있고 중중몰이에도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선생님들 이렇게 두시고 중강강술래라고 부르든 안 부르든 간에 강강술래가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자진강강술래라고 부르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중중몰이에다 붙일 수도 있고 자진몰이에다 붙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중강강술래가 그러니까 중몰이를 강강술래라고 불러놓고 중중몰이에다 자진강강술래를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몰이가 강강술래면 중중몰이가 상대적으로 빠르니까 자진강강술래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중몰이하고 자진몰이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이쪽이 자진강강술래겠죠? 그래서 약간 이름들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악곡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멸치 후리는 소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멸치 후리는 소리는 선생님들께서 여기 보시면 멜 후리는 소리라고도 한다라고 해서 그물에 박힌 워낙 멸치가 작으니까 이렇게 가느니까 그물에 박힌 멸치를 털어내면서 부르는 노동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외우거나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요 선생님들. 제주도 민요를 가장 제주도스럽게 하는 것은 도저히 일반적으로 알아듣기 힘든 제주도 특유의 그 방언이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캐코랑 이런 걸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독특한 그 방언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별 민요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말 옛날에 많이 사용됐었는데 요즘은 교과서에서 좀 보기 어려운 국악, 가요, 가시버시 사랑이 이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정말 임용에서 한 번인가 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국악을 현대화한다 뭐 이래가지고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가시버시가 오손도손 뭐 이런 뜻이랍니다.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그런 노래가 하나 실려는 있다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걸 결혼식 축가로 썼다는데 전 들어본 적이 없어서 하여튼 뭐 그랬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악곡들이 가창 악곡으로 실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인데요. 선생님들 뭐 다른 교과서에서 보신 거랑 비슷해요. 붐메커가 있거든요. 제가
붐메커를 지난주에 했는데 굳이 왜? 라고 하시면 지난번 교과서에 없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혹시 지난번 교과서에 아무도 질문 안 하시는 거 보면 네, 안 궁금하셨나? 혹시 지난번에 그 하버드 뭐였나 그 동영상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학생들이 요거 갖고 있었는데 붐메커의 끝쪽에다가 뭔가 새까만 걸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쓰고 있는 거 있었거든요. 근데 동영상에 보였는데 제가 동영상을 오래 켜놓고 열지를 못해가지고 설명을 못 드려서 그냥 지난주에는 딱 고정된 것만 보여드리고 말았거든요. 선생님들 이게 어느 교과서에 있어서 나오면 말씀드려야지 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냥 딱 여기 걸려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붐메커를 살 때 붐메커 사면 이게 들어있기도 하거든요. 붐메커의 튜브캡이라고 해서 마개예요. 붐메커의 지름에 딱 맞는 마개인데 그걸 딱 막으면 한 옥타브 낮은 소리가 납니다. 낮은 소리가 납니다. 붐메커가 양쪽이 다 열려 있으면 이 안에 파형이 정상적인 파형이 나는데 이 파형을 한쪽이 딱 막히면 파형이 절반으로 줄게 돼요. 절반으로 줄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파수가 원래 이렇게 되던 게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한 옥타브 아래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왜? 라고 이야기하시면 이게 막히면 그 진동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라고 해서 그냥 한 옥타브 낮은 소리가 난다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원래 빨주노초 파남보에 가깝게 만들어지는데 반음까지 끼게 되면 그때는 그 색깔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빨주노초 파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간에 핑크 같은 게 끼어가지고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튜브캡 끼우면 한 옥타브 낮은 소리 나고 이렇게 되어 있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튜브캡 때문에 그냥 좀 살려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옥타브 낮은 소리도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뭐 신화 마무리 나오는데 그냥 별로 재미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더라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른 악기는 고등학교 교과서랑도 겹치고 그래서 진짜 보실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진짜 넘어가도 되느냐라고 하시면 특별히 뭐 없고요. 아, 교과서에도 있고 기출문제에도 있기는 한데요. 선생님들 합주, 독주, 합주 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악장들, 파퓰러하게 나온 악장들을 모아놨어요. 비발디의 사계에 진짜 유명한 악장들만 모아놔서 한번 확인해 주시라 라는 차원에서 드렸습니다. 72페이지였고요. 그 다음에 73페이지에는 토카타와 푸가가 있는데 새로울 게 거의 없지요. 다만 요거 토카타와 푸가에서 주제가 나오고 응답 받는 거 응답을 특히 조성 응답으로 받고 있는 형태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는 너무 많이 보셔서 좀 지겨우실 정도죠. 놀람교향곡의 변주 2악장 나와 있고 세레나데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아까 고등학교 교과서에 재탕이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별로 보실 거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주 안 봐도 될까라고 하시면 또 그것도 아닌 것이 75페이지에는 베토벤 교향곡 5번이 나오는데요. 빰빰빰빰 C 마이너 띠람 빰빰빰빰빰빰 E 플랫 2악장 띠라밤 빠바바바밤 하고 나오는 이 유명한 악장. 자, 그 다음에 띠따딴딴 빰빰딴 따단 한 3악장. 그 다음에 얘는 C 마이너인데 땀빰빰 빰빰빰빰빰빰 C 메이저로 나와서 운명을 극복한 것 같다고 말하는 4악장.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이런 작품에 관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선생님도 요거 많이 보시는 거죠. 저희가 음악사 할 때 고전주의 때 진짜 많이 보는 그림
악장 구성에 따른 차이 뭐 요런 것들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76, 77페이지에 그 말씀드렸던 두 페이지에 걸쳐서 작품 소개하는 그거 있다 그랬잖아요. 마술피리가 그렇게 나와요. 마술피리에 대한 설명들 뭐 막 나오고 등장인물의 중요한 나는 세자비 아름다운 뭐 나는 알아요부터 시작을 해갖고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쭉 좀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보셔야 될 악곡들이랑 내용들이랑 쭉 나오고 있어서 마술피리 한번 확인해 주실 때 한번 보셔야 될 내용들이 나오고 있더라. 그래서 그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쉽게 한번 보실 수 있고 이 교과서 전체 합쳐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이 페이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1 교과서에서 제일 보실 게 86하고 87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제일 좀 안 보신 거 지금까지. 자, 신라 5기라고 해서 나옵니다. 신라 5기 86, 87입니다. 신라 5기 딴 거 아니고요. 최치원의 향악 자병 오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치원의 향악 자병 오수는 어느 책에 실려 있고 삼국사기에 실려 있고 삼국사기의 향악 자병 오수는 향악 자병 오수 5가지 놀이에 대해서 시로 읊었는데 대면, 금환, 산예, 속독, 월전을 전부 시를 번역해서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이야기들과 그림들과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걸 신라옥이라고 지금 이름을 붙여 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도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내용들도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무엇을 잡았느냐라고 하면 산예를 좀 더 포커싱을 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시험에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산예는 사자와 관련되어 있어서 사자놀이입니다. 그 사자놀이는 2022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된 탈춤 중 하나로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거 2022년이면 되게 최근인 거잖아요. 다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고요. 요건 선생님도 시험에 나왔어요. 평양감사 향연도 중에 연광 정연회도에 나오는 사자춤인데 요게 사자입니다. 요게 사자이고요. 애군을 쫓아내니 뭐니 하면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북청사자노름입니다. 이 북청사자노름은요. 사자춤 반주에 뭐 여러 가지가 사용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들 이 북청사자노름은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퉁소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함경도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퉁소를 창작 국악이 아니면 퉁소 사용할 일이 그닥 없잖아요. 근데 퉁소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퉁소를 사용해서 연주를 하는 사자춤곡의 퉁소가락 중 일부를 요렇게 갖다 놨습니다. 선생님들 저도 프린트에다가 마지막으로 드린 게 사자춤 가락을 좀 갖다 드렸는데요. 교과서하고 좀 조가 달라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원래 퉁소가 그렇게까지 표준화된 음고를 갖고 있지 않아서 예,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교과서 악보하고 얘가 높이가 약간 다른 거는 있는데 네, 원래 좀 그렇답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퉁소가락의 표준 높이는 조금 다르지만 요게 사자춤 가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 정도 멜로디가 있고요. 장단은 얘가 딱히 이름이 없잖아요. 무슨 이름 있는 장단이 아닌데 요런 그냥 장단 형태를 사용을 하고 있다. 장단이 뭐예요? 라고 물으실까 봐요. 이게 무슨 장단입니까? 라고 물으면 장단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름 있는 장단 아니고 저렇게 그냥 대충 반주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단 형태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정도 보시는 게 좀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88페이지에서 정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텐데 무신진찬도병이 나올 겁니다. 무신진찬도병은 시험에도 벌써 두세 번 나왔고 워낙 뭐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고 정제가 무엇인지
향학정제 뭔지, 당학정제 뭔지 뭐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을 겁니다. 향학정제하고 당학정제가 3개, 5개 뭐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 거 보면서 아니 무슨 정제가 요거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면 고려사 악지에 관한 정제 이야기만 해서 그렇겠죠? 고려사 악지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을 겁니다. 자, 뭐 그런 이야기하고 향학정제 무고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고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그래서 아 고려 시대 이야기만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갑자기 또 그렇게 이야기하다 말고 포구락 이야기하는 데 가서는요. 현재 포구락의 반주 음악을 갖다 놨어요. 그죠? 포구락은 옛날에는 당악 반주를 사용을 했으나 현재에는 주로 향악으로 반주가 되기 때문에 관악 영산해상의 사면도들이 타령 같은 이른바 함령지곡 계통의 악곡들을 반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가 한참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구락 교과서에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이번 교과서에.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묘제례학이 교과서에 나옵니다. 문묘제례학 황종궁이 나오고 있는데요. 황종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요학보 이거 뭐에다 쓰는 학보인지 아시죠? 황종궁 문묘제례학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주되고 있는 문묘제례학의 음들은 길이가 거의 같고 뭐 다 똑같다고 말해도 되고요. 거의 같고 끝을 올려서 여미고 끝을 올려서 끝내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길이가 길어서 마찬가지로 한자를 약간 풀어서 길게 소리내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지요. 시작하는 음과 끝음이 같습니다. 이렇게 만듭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자 일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하행종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음에서 시작해서 주음으로 끝난다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12율 사청성이 사용이 되고 악기로만 연주한다. 뭐 이런 것들이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문은 좌약 우적 예, 이렇게 되는 거와 간과 척을 사용하는 것 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죠. 문무하고 무무에 사용되는 무구도 다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가 약간 좀 참고서 같은 옛날에 그래서 있을 거 다 구석구석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여기 판소리 아까 고등학교 그림하고 너무 닮았어요. 거의 고등학교 그림을 그대로 재활용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다른 교과서 보신 거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박 타는 대목에 박을 탄 다음에 첫 번째 박이 터지면 돈과 쌀이 예, 나오는 대목이 나오고 도섭이 나오는데 악보를 오선으로 안 주고 그냥 정간으로 가사를 적은 악보일 뿐이에요. 도섭을 같이 줬어요. 추임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초장 타령 악보를 줬는데요. 이 교과서가 화초장 타령을 어떻게 적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초장 타령 있는 부분에서 요렇게 악보를 줬거든요. 선생님들 화초장 타령의 조는 굉장히 보기가 어려워요, 사실. 왜냐하면 화초장 타령이 악곡의 조성이 되게 많이 움직이거든요. 다양한 음들이 납니다. 그래서 무슨 조를 갖고 있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악곡입니다. 근데 적어도 이 교과서를 봤을 적에는 주로 라를 본청으로 하고 지금 보시면 거의 라를 본청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 솔, 미 하면서 떨어지는 형태가 많이 사용이 되는 데다가 여기서는 떨고 도시 하면서 꺾고 하는 걸로 보아서 적어도 이 교과서 기준으로 한다면 계면으로 보고 있어요. 이 교과서에서는 계면으로 주고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교과서들이 다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교과서에서는 주로 특히 앞쪽에서는 미를 떨고
얻었네, 얻었네. 이렇게 해갖고요. 계면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가락선 비스무리하게 악보를 적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라를 본청으로 잡아놓은 화초장 타령 악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창극이 나오는데 창극 앞에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앞에 고등학교 교과서하고 비슷하게 나오고, 그리고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은 다른 교과서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간단하죠? 선생님들께서 앞에 보신 고등학교 교과서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정말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면 지금 114페이지에서 변형장단 만들기 창작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변형장단의 내용들이 조금 좀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장단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내용이 많거나 그러지 않고 선생님들 보시기에 그냥 이렇게 장단 관련된 내용들이 다소 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답니다, 정말로.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자, 이 교과서로 가볼까요? 중학교 2 교과서 보시면 이 교과서는 어떨까라고 해서 보시면요. 거의 같은 구성이죠. 목소리로 연주하는 음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몇 페이지냐? 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 곡도 아주 전통의 중학교 교과서의 첫 번째 악곡이에요. 이 곡이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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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악곡인데 땀 빰빰 이렇게 되는 악곡인데 이게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7번에서부터 온 멜로디로 오벨백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를 붙인 음악입니다. 8분의 6박자의 목가춤마디로 시작을 하는 이런 형태여서 그리고 부분 2부 합창을 붙이고 있는 뭐 이런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 2부 합창? 뭐 부분 2부 합창이라고 볼 거 없으니까 그냥 2부 합창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냥 2부 합창 악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모차르트 악곡에서부터 왔다. 그 말씀이나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하나 봐주시고 네. 뭐 이런 거요. 다시 여기 바닷가? 앞에서 후라이 어쩌고 나온 거랑 좀 비슷해서요. 요런 악곡이 하나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중음악 악곡들은 참 싱코페이션이 많고 그래서 싱코페이션 한번 확인해 보시라라는 거였고요. 가을이 오면이라는 대중음악도 하나 실려 있고 여긴 대중음악이 정말 많습니다. 저 별로 드릴 말씀 없고요.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이라는 악곡도 하나 있습니다. 영화에도 많이 실려 있고 뭐 이래 가지고요. 벚꽃 엔딩도 있고요. 별로 드릴 말씀이 없고 그다음에 많이 쓰인 이미 오시는지라는 악곡이 또 하나 실려 있습니다. 이건 좀 오래된 가곡이죠. 그래서 가곡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이미 오시는지라는 악곡이 하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냥 이런 악곡이 있다. 선생님도 노래나 불러보셔야 될 악곡이 있습니다. 예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왜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일단 슈베르트 작품 1번 슈베르트 가곡 두 번째 슈베르트의 백조의 노래에 실려 있어요. 슈베르트의 백조의 노래에 실려 있는 악곡 슈베르트의 유작을 모아서 만든 백조의 노래라고 하는 가곡집에 실려 있는 노래. 다음에 세 번째 얘가 세레나데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세레나데는 원래 좋아하는 여자의 집에 창 밑에서 기타를 치면서 부르는 노래. 그래서 반주형에 요렇게 되는 게 끝까지 붙게 될 거거든요.
이게 기타의 음형을 닮았다라고 해서 반주에 기타 음형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음악에서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곡을 그라우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선생님들 보시면 여기 도돌이표를 통해서 이렇게 두 번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뒷부분이 붙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A, A, B가 나타나는 형태라고 말하면서 이건 그라우트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그라우트 선생은 돌아가셨고 그라우트의 제자분들이 계속해서 브루카르트 같은 선생들이 계속해서 이 책을 개정을 해서 내고 있는데요. 바르폼.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시죠? 중세에 왜 저 음유시인들, 특히 독일에서 활동한 음유시인들이 이런 형태를 계속 썼잖아요. 그래서 바르폼이라고 해갖고요. 바르 형식에 가깝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 얘기했죠. 마지막으로 이 곡은 너무너무 특징적인 것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뭐냐 하면 차용화음이 많이 사용되고 그리하여 장단조가 혼용되고 있는 악곡으로 유명합니다. 슈베르트의 예술가곡으로 백조의 노래에 실려있는 악곡이고 세레나데라는 제목이 반주형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AAB 바르폼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차용화음과 장단조 혼용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해요. 선생님들 이 곡은요.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선 누가 봐도 C마이너입니다. 그래서 C마이너의 조성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곡이 C마이너, 여기서 계속 그냥 C마이너로 쭉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C마이너 형태로 계속해서 볼 수 있는데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우리 교과서에서는 잠깐 내림 마장조도 나타나고 다장조도 나타나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림 마장조와 다장조가 잠깐씩 나타나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는 더 이상 안 가고 다장조로 쭉 간다고 해서 다장조로 끝나는 것처럼 분석하고 끝냈어요. 그래서 내림 마장조와 다장조의 형태로 해서 지금 우리 교과서대로라면 C 마이너에서 E 플랫 메이저를 거쳐 C 메이저로 가서 끝내는 것처럼 교과서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근데요, 선생님들, 이거는 보시는 분 따라서 그렇게도 물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거를 C 메이저에서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C 메이저라고 일단 보고, 그러니까 교과서 주장처럼 C 메이저에서 끝나는 것으로 놓고 본다면요. 그냥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C 메이저에서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C 메이저에서 끝난다고 볼게요, 그냥. 자, 그러면 선생님들 여기 이 코드들이요, 반주를 반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도 차용이 될 거고요. 얘도 차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차용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차용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차용화음들이 참 많이 사용이 될 거고요. 근데 반대로 뒤집어서 이게 C 마이너에서 끝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C 마이너에서 끝난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보시느냐 하면은요. 여기 나오는 사랑아 같은 여기서 나오는 요 미 내추럴을 다 뭐로 보신다? 피카르디로 보시고 어차피 G 메이저나 G 코드나 G7 코드는 뭘로 보신다? C 메이저나 C 마이너에서 모두 다 5도 화음은 다 그렇게 보시니까요. 그래서 요렇게 그냥 5도는 똑같은 5도일 뿐이니까 라고 하시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반대가 되겠죠.
지금 선생님들께 제가 차용이라고 표시해드린 화음들이 모두 C 마이너에서는 제대로 된 화음이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제가 표시 안 해드린 화음들 중에 반대로 차용 화음들이 생기게 되겠죠. 두 가지 학설이 모두 존재합니다. 예, 두 가지 견해가 다 존재를 해서 지금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 두 가지의 장단점을 말해본다면 음악이 시작이 됐어요. 마이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노래는 이 곡이 오라는가 나의 친구 들리는 곳에 타는 듯한 나의 사랑 기다리는 너 잊을 수가 없구나 내 사랑아. 여기서는 정서적으로 봤을 적에는 갑자기 밝아지진 않거든요. 적어도 제가 느낀 느낌은 여전히 기타를 치면서 피카르디로 끝난 노래는 그냥 같은 정서. 그래서 마이너에서 시작해서 마이너로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서 마이너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서 C 마이너에서 시작했으니까 C 마이너로 끝나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여전히 상당히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니다. C 메이저에서 시작해서 C 마이너에서 시작했지만 C 마이너에서 시작했지만 C 메이저에서 끝났다라고 봐야 한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라고 보신다면 또 그런 분석도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견해 모두 다 뭐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교과서는 C 마이너에서 시작해서 C 메이저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두 가지 견해를 다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시고 선생님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곡은 장단 쪽 운용이 큰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그 정도 필이면 이게 이 교과서에 있네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많이 보신 악곡 Think on Me가 나왔고 그리고 Over the Rainbow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Over the Rainbow는 1930년대에 이미 나온 뮤지컬 영화 오즈의 마법사 중에 나와 있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노래이고요. 뭐 한번 좀 불러보셔야 될 악곡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윙 리듬으로 노래 부르는 Fly Me to the Moon 뭐 요런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이 Fly Me to the Moon은요 몇 년 전에 대구에서였나? 대구에서 얘가 노래였나 피아노 반주였나 하여튼 시험에 나왔는데 조건이 스윙 분위기를 살려 반주해라 뭐 이렇게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아주 굉장히 사람 긴장시키는 뭐 그런 류의 문제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뭐 그래서 하여튼 선생님들 뭐 스윙 리듬을 한번 뭐 해서 보셔라 라는 거였습니다. 이번 교과서에는 좀 없고 예전 교과서 2009였나 15였나에는 좀 본 것 같은데 이한철의 슈퍼스타? 예전 교과서에 더 많았던 노래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도 하나 교과서에 가끔 실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게 보통은 쾌지나 칭칭나네라는 노래 안에 굿거리도 있고 자진몰이도 있는 형태로 많이 같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자진 쾌지나 칭칭나네라는 이름으로 한 곡만 실렸어요. 33페이지에 있는 악곡인데요. 보통은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이 교과서에는 요게 좀 실렸습니다. 굉장히 흥겹게 불러야 되는 쾌지나 칭칭나네 자진몰이만 한번 살려서 나왔었습니다. 경상북도 논매는 소리 칭칭이 소리에서 기원하였고 꽹가리 소리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해서 보통은 그냥 쾌지나 칭칭나네 안에 좀 더 빨라지는 부분으로 있었던 악곡이 이렇게 나오기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악곡도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메나리 토리인데 상행 라인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하행보다는요. 좀 그런 특징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33페이지에 악곡이 있고요. 35페이지에는 이어도사나라고 해서 제주도 민요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곡들하고 좀 다르게 있습니다. 올해 2022 교과서에는
보통은 교과서 하면 제주도 민요는 오돌독이 같은 게 많이 나왔었는데 서우제 소리를 포함해서 좀 악곡들이 다양해진 점이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런 악곡들이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들 이 곡은요. 아까 선생님들 태산이를 교학사 교과서에서 보셨을 텐데 그 교과서를 많이 연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황을 떨고 중을 치켜서 내고요. 임을 좀 숙여서 내고 하는 형태로 마치 원래 그렇게 되잖아요. 시조라는 게 주어진 멜로디에다가 가사를 새로 붙여 넣는 것 같은,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갖다가 가사를 바꿔 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악보가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 다 있으시면 아마 이렇게 펴놓고 보시면 굉장히 비슷한 악보가 나타나고 있을 텐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악보가 나올 겁니다. 아주 비슷한 악보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학교 교과서에서 그런지 가곡도 우조초수대엽이 평범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는 악곡이 나와 있고요. 별로 안 보셔도 될 정도의 난이도로 나와 있어서 괜찮은데 여기만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미 저희가 앞쪽에 수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몇 군데 약간 예감 나쁘게 이렇게 찍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혹시라도 라고 하면서 찍는 부분 중에 이제 시조의 말붙임새 정도가 아니라 가곡의 말붙임새가 나올까 봐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곡도 가사가 많이 붙는 부분들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붙는 자리 중에 하나가 일단 1박, 11박 이렇게 되고 시작 부분에는 4박, 6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좀 외웁시다. 예, 외워 놓읍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가 터질까 봐 좀 무섭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하필이면 지금 중학교 교과서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시조하고 비교까지 하면서 주는 거 보면 조금 긴장을 해도 어, 괜찮지 않을까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좀 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기악으로 넘어갑니다. 뭐 다른 게 특별히는 아니고요. 우크렐레가 이렇게 좀 그 음역이 다르게 악기들이 좀 있습니다 라는 정도 이야기와 가끔씩 헷갈리시긴 하니까 한번 확인이나 하시자라는 건데요. 여기요. 아이고. 그 우크렐레 줄 있잖아요. 우리가 1번 줄서부터 하면 라, 미, 도, 솔 이렇게 해갖고 많이들 외우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외우시잖아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외우기 좋게 저희가 보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게 한 옥타브 아래로 조율되기도 해요.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조금 더 외우시기 좋지 않은가요? 라, 미, 도, 솔 이렇게요. 근데 왜 솔을 올려서 되려 조율을 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원래 우크렐레를 배우는 아이들이 배우는 대상이 좀 어린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덧줄을 주면서 아래쪽으로 내리기보다 전부 다 그냥 한 옥타브 아래로 다 안으로 넣어버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4번 줄이 가장 낮은 음이면,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4번 줄이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게 더 편한데 이게 저희한테는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나은데 이렇게 조율을 해왔다라는 건데 선생님들께서 도통 좀 헷갈리신다면 차라리 이렇게 들고 예, 이렇게 들고 솔도미라 이런 식으로 솔도미라 이렇게 외우시거나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1번 줄서부터 라미도솔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4번 줄을 아예 한 옥타브 낮은 줄로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도 봐두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좋을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침 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 가끔
진짜 전문가들, 우쿨렐레를 조금 더 가르치시는 분들은 실제로 4번 줄을 더 내려가지고 조율을 하시는 것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예 고등학교 교과서쯤에 차라리 이게 나오면 좀 편했을 텐데, 중학교 교과서에 구석탱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좀 보시기가 이제서 이런 게 나오네 라고 하면서 좀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솔도미라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라미도솔 이렇게 해갖고 보시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데, 애들한테 덧줄 하나라도 덜 그리고 옥타브 하나라도 덜 만들기 위해서 안쪽으로 다 몰아넣었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편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비트에 여기 교과서 퍼커시브라고 하는 거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바로 이건데요. 같은 교학사 교과서인데 예, 요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놨다고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이걸 라지톰이라고 적어놨을 텐데 라지톰이라고 적어놨는데 또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플로어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좀 쓰는 사람들마다 헷갈리게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그냥 선생님들 너무 정신 없으시면 바닥에 내려놓는 거는 플로어톰, 바닥에 내려놓는 걸 플로어톰이라고 잡고 그냥 위에 있는 애들이 뭐 스몰톰, 라지톰, 스몰톰, 미들톰 이런 식으로 올 수 있다. 바닥에 내려놓는 건 플로어톰이라고 치자. 이렇게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로어라는 말이 원래 바닥이라는 뜻이니까 플로어톰은 바닥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어느 책은 라지톰하고 플로어톰이 같다고 말하고 어느 책은 라지톰은 위에 있고 플로어톰은 밑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걔는 그냥 내버려 두고 라지톰이 위든 아래든 내비두고 그냥 바닥에 있는 애는 플로어텀, 나머지는 생각하지 말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실 것 같아요. 책들마다 이렇게 헷갈리고 교과서들끼리 이렇게 안 맞고 계속 이러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어보는 사람마다도 다르고요. 어찌나 오락가락 하는지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출판사 교과서끼리도 이렇고 더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좀 뛰어와서요. 67페이지는요. 앞에서 보셨던 다른 만화보다 얘가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67페이지에서는 만파식적과 관련되어 있는 악기 이야기를 좀 나왔습니다. 이거 삼국 사기에도 있고 삼국 유사에도 있는 얘기인 거 아시죠? 둘 다 있습니다. 삼국 유사를 가지고 만화를 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들마다 길이의 차이는 있는데요. 좀 껑충 뛰어갑니다. 선생님들 72페이지에 마왕을 만화로 좀 그려놨습니다. 좀 짧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띄어서 73페이지에는 라 캄파넬라가 악보로 나와 있습니다. 라 캄파넬라 파가니니 바이올린 협주곡 이번에 3악장 주제를 사용을 해서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대연습곡을 가지고 만든 라 캄파넬라입니다. 제목을 제대로 잘 안 적어놔갖고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대연습곡 중에 있는 라 캄파넬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뭐 예, 이런 그 리스트와 그의 펜들 우리 음악사 책에서 많이 보시는 뭐 이런 그림들도 하나씩 그려 놓았고 비루투오조 뭐 이런 것도 조금씩 나와 있는데 음악사 시간에 많이 들으시는 얘기니까 별로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들 요거 좀 한번 봐주세요. 호두까기 인형인데요. 호두까기 인형의 주요 악보는 한번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죠? 그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갑게도 고등학교 교과서랑 똑같은 악곡이 실려 있고 요것도 교재나 어디서 많이 보시는 달에 올린 삐에로여서 특별히 더 볼 게 없어 보여요. 많이 보시는 악곡들이 나와 있습니다. 라이히라고 많이 읽는데요. 라이히라고 적어놨는데 라이히라고 많이 읽습니다. 클래핑 뮤직인데요. 클래핑 뮤직 미니멀리즘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미니멀리즘의 대표적인 작품이고 뭐 워낙 보시면 그냥 금방 알아보실 작품이어서 이런 거 있다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보셨죠? 민중의 노래라고도 많이 번역하는 너는 듣고 있는가에서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악곡 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요거 83페이지인데요. 83페이지 이 영화가 얼마 안 됐죠? 위대한 쇼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교과서가 나오는 중간쯤에 아마 들어있었을 거예요. 영화 줄거리에 대해서는 약간 사람들마다 호불호가 좀 갈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 곡은 가지가지로 사람들이 뭐 좋았다 나빴다 하고 있으니까 교과서에서는 특히 이 This is me가 워낙 많이 실려 있어서 예, 그래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악곡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발 안 나와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 저거 이로요. 실기곡으로 안 나와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저는 이 곡이 예, 안 나오겠죠. 예, 그 하여튼 뭐 여러 교과서에 깔려 있어서요. 하여튼 저 곡이 있습니다. 자, 시나위입니다. 방금 선생님들 시나위 하고 왔잖아요. 앞에 교과서에서. 시나위가 장구한장단으로 시작해서 징으로 끝난다라고 해갖고요. 교과서가 거의 비슷하고 국거리 장단에서 시작해서 자진몰이로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한 출판사 교과서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같은 내용이 많이 반복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판소리 사랑가 워낙 많이 보신 중중몰이 장단에 많이 보신 악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선생님들 눈대목이라고 하는 말 좀 한번 봐주세요. 눈대목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판소리에서 소리대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대목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안일이를 하고 소리를 해요. 안일이를 하고 소리를 하는 건 그냥 안일이 소리 이렇게 되어 있죠. 판소리에서 누가 안일이를 하고 소리를 한다. 뭐 소리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 소리 대목 중에 명창께서 그 내가 어느 선생님한테 이 노래를 배웠는데 어느 대목을 배웠는데 그 대목을 우리 선생님이 배운 게 조금 재미가 없어서 내가 거기다 미사여구를 막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재밌대 라고 하면 그건 내가 더 잘 만들어서 그걸 더듬이라고 해요. 더듬. 더 잘 만든 거예요. 더듬. 근데 눈대목이라고 하는 거는 판소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을 때 이를테면 춘향가다라고 이야기하면 춘향가에는 적성가, 잦은 사랑가, 쑥대머리 뭐 이렇게 해갖고 쑥대머리, 암행어사출두요 뭐 또 있을까요? 옥중가 뭐 이렇게 제가 꼽잖아요. 뭐 누구의 더듬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하면 그건 춘향가의 하이라이트인 눈대목이라고 부르는 눈대목이 되는 거예요. 그 대목은 지금 판소리에서 완성도가 높거나 자주 부르고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대목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춘향가 전체에서 거기가 하이라이트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느 선생의 더듬이 아니고 어떤 특정 무슨 소리가 아니라 전체 작품에서 그게 그 판소리를 가장 대표하는 대목이지 라고 말할 때 눈대목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누가 뭐 판소리를 똑똑 끊어가지고 음악회를 할 때도 눈대목만 모아서 부른다 라고 부르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누가 뭐 영어로 이렇게 말하던데요. 판소리 갈라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눈대목만 모아서 불를 때 갈라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딱 비슷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딱 이 잦은 사랑가가 눈대목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판소리 무슨 마당에 뭐 춘향가 대목에 춘향가의 눈대목이야 이렇게 말하게 된다라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르는 이름의 맥락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거기에 나오는
땡땡 선생의 던음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그건 눈대목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다르죠? 던음이라고 말할 때는 그 선생이 유독 잘 부르는 대목이야. 누구가 잘 부르는 대목이야 라는 거고요. 눈대목이야 라고 하면 그 판소리 전체에서 제일 좋은 대목이야. 이렇게 말할 때 부르는 거여서 약간 맥락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눈대목이라는 말을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뭐 이렇게 불러보자. 뭐 판소리가 어떻다. 뭐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창극 수근가가 또 나옵니다. 상자 다툼 이야기가 또 나오고요. 앞에 나왔던 거랑 너무 비슷한데 라고 하시면 경극 가부기도 앞에 보신 교과서랑 똑같아요. 그래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풍류방 문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도 이 그림에서는 선비가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는 그림이다. 풍류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그림은 선생님들께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계신 두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신 걸로 보아 다른 분들은 연주를 하고 계시고 이 두 분이 오도막에 앉아 계신 걸로 보아 두 분이 노래하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남녀 두 분이 노래를 하시니 아마 가곡 같은 걸 부르시는 것 같고 저 두 분이 노래 같이 하신다고 하면 뭐가 될 것 같다? 태평가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럽의 살롱 문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살롱은 17, 18세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7, 18세기에만 있었던 거 아니고요. 19세기에도 아주 극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7, 18세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감상곡이 19세기 거잖아요. 상관없습니다. 19세기의 낭만주의 때도 살롱 문화는 굉장히 발달을 해서요. 굳이 거대한 콘서트홀이 아니고 19세기에도 작은 규모의 음악회들을 좀 만들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세기에는 잼 문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최소한의 약속을 갖고 약간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것도 많이 사용을 잼 문화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니면 뭐 그 아주 연주 능력이 뛰어난 연주자들끼리 약간 좀 그 즉석에서 밴드를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면서 즉흥 연주를 하는 것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내용들이 좀 있고요. 마지막 단원은 마찬가지로 또 창작 단원인데요. 변주곡이 좀 나와 있어서 변주에 관한 설명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도 요거 보시면서 좀 할 얘기가 있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멜로디를 주고 1변주를 하게 되거든요. 1, 2, 3변주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모의고사 같은 걸 제가 가끔 내게 될 때 가끔 좀 이렇게 깝깝할 때가 있어요. 깝깝할 때가 뭐냐 하면 3변주부터 보여드릴게요. 도도 쏠쏠 랄라솔 파파미미 렐레도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3변주가 되면 도레미 플랫 미 플랫 파 솔솔 랄라솔 이렇게 됩니다. 도레미 플랫 파 솔솔 랄라솔 이렇게 됐는데 제가 문제를 드려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도드라지는 변주된 요소는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답을 리듬 이렇게 쓰시고 왜 리듬이 안 되느냐? 왜 멜로디가 안 되느냐? 막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근데 아니 여러 개의 보기가 있는데 여러 개 뭐 위에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한 3개 정도 보기가 있고 가장 도드라진 변주 요소를 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 여기다가 리듬을 쓰시면 좀 곤란하죠. 예.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내내 C 메이저였다가 지금 얘가 마이너로 갔잖아요. 조성의 변화든지 아니면 메이저 마이너라고 하는 모드의 변화든지 그걸 변주한 것으로 쓰셔야 그래야 답으로 잡아드리기가 좋죠. 이건 제가 내도 평가원에서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변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2변주도 멜로디도 변주했고 도도 솔솔라라솔은 단선율인데 여긴 화음을 붙였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셔도 주장은 하실 수 있죠. 하지만 가장 도드라진 변주적 요소를 말하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애들은 원 주제가 4분의 2박자였는데
나머지 1변주하고 3변주는 여전히 4분의 2박자이지만 2변주에서 가장 달라진 것은 화성을 붙였다 리듬이다가 아니라 다른 애들과 비교해서 얘는 3박자로 변주된 게 제일 도드라지는 일입니다. 그죠? 달라진 게 그게 달라진 거죠. 그래서 4분의 3박자라고 해야죠. 그러면 1변주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1변주는 도도 솔솔 랄라 솔인데 레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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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으니까 얘는 일단 멜로디가 변했고 리듬도 답을 할 수는 있습니다. 둘 다 답이 되겠죠. 다른 애들에 비해서 가장 달라진 것은 멜로디도 되고 리듬도 될 겁니다. 1변주라면 가락도 리듬도 답이 되지만 2변주의 경우엔 가장 도드라지는 게 박자, 3변주라면 조성, 요렇게 다른 거와 비교를 해서 내밀 수 있는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을 말을 해야 될 겁니다. 2변주에다가 가락을 쓰시고 3변주에다가 리듬을 쓰시고 이렇게 하고 나면 1변주에다가 쓰셔야 될 게 사라지게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답을 좀 골라나가시는 게 달라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가장 앞으로 내밀어야 될지를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주곡 문제를 내면서 항상 그런 것들을 좀 안타깝달까? 좀 그렇게 느끼게 돼요.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느냐가 아니라 세 개를 늘어놓고 봤을 때 작곡가가 내가 이번에 변주를 하겠다라고 하는 무언가, 그러니까 특히 작곡가의 입장이 되어보시면 더욱더 그럴 텐데요. 3변주를 쓰면서 작곡가가 리듬 변주를 하려고 했을까? 멜로디 변주를 하려고 한 걸까요? 일단 프레스 3개를 그려놓고 시작을 했을 거 아닙니까? 조성을 변주시키겠다고 하면서 시작을 했을 거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들을 생각하면서 리듬이든 뭐든 썼겠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변주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주곡, 이게 지금 변주를 선생님들한테 창작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변주곡 문제가 나왔을 때 무엇이 변주가 일어났는지 써보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답 쓰시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보는 그 얘기를 좀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 이야기로 박자 변주, 리듬 변주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머니 코드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번에는 도대체 교과서에 왜 이렇게 머니 코드가 나올까 싶으실 텐데, 네, 그 머니 코드 관련된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악 종소리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웬 국악 종소리? 그래서 하여튼 국악 벨소리 이야기인가?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조금씩 좀 나와 있는데 별로 대단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선생님들께 3개의 교과서를 모아놓고 나면 하셔야 될 게 굉장히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교과서를 천천히 보시고 나면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몇 개의 좀 눈에 띄는 악곡들이 먼저 좀 들어오시게 될 거고 그리고 나시면서 내용들을 줄여나가실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보시고 문제 좀 풀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좀 빠르게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교학사는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